주로 88만 원 세대 여러분, 정기석입니다. 어떤 분은 88만 원 더 받는다고 표정을 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물론 뭐 89만 원 받는 분도 있으시겠죠. 저도 88만 원 세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년 동안 88만 원에서 더 오르지 않고 있는 월급쟁이들의 봉급에 대해서 세상을 좀 몇 년 먼저 살아본 선배로서 굉장한 부채감과 미안함을 느끼면서 오늘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제는 저는 좀 도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기업 갈래, 마을기업 할래라고 일단 지어봤습니다. 오래 생각한 겁니다, 이거. 나름대로 의미심장한데요. 특히 동사 부분에 대기업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 이 NHN 같은 데가 대기업입니다. 여기 다니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있으면 제가 욕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업 갈래 이제 액센트가 있는 거거든요. 갈래는 굉장히 수동적인 거죠. 피동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러니까 월급 받으러 가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물론 가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그럼 마을기업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마을기업이라는 게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실 거고요. 아는 게 비정상이죠. 할래입니다. 이건 갈래가 아니고. 마을기업은 없어요, 아직 많이. 그러니까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일단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개념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화두로 삼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화두죠. 삶이라고 하는 건 생존, 뭐 생업, 생활, 뭐 이런 의미입니다. 마을 시민, 마을 기업, 살림 마을, 이 세 가지를 제 삶의 화두이자 숙제로 지금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지 한 49년 됐고요. 제가 서울에 한 35년 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은 의미는 요 바로 뒷장에 나옵니다. 별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마을 시민은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로 하긴 좀 어려우니까 두세 마디로 하면, 시골에 가서,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농부로 먹고 살고 싶은데, 농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할 거 없으면 농사 짓지. 이건 거짓말입니다. 제일 힘든 일이고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저는 못했어요. 저 같은 품성이나 그 역량밖에 안 되는 사람은 못하는 일이고요. 그래도 농촌엔 살고 싶어요. 도시엔 살고 싶지 않고. 도시에 살면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제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역할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체적인 각성을 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 시민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을 기업은 그런 사람들, 물론 거긴 농부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마을의 가장 중요한 자리는 농부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농부를 포함한 마을 시민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마을 공동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수단, 방법, 도구를 저는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기업은 오로지 이윤 추구만 하는 그것이죠. 근데 앞에 마을자가 붙음으로써 그거와 전혀 다른 의미로 저는 마을기업이라는 말을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끝에는 살림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살림마을은 그냥 생태공동체 마을이에요. 사람이 행복하고 자유롭고 편하게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 사는 마을을 저는 살림마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저도 책 광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아선 마을 시민으로 사는 법 책을 저번 달에 냈고요. 소나무 출판사라는 곳에서. 그리고 마을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주로 사례 이야기예요. 그것들은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미래마을이라고 한 5년 전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살았던 마을 이야기들을 담은 얘기입니다. 주로 기농해서 실패한 얘기들을 주로 많이 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산림마을 이야기는 좀 구상적이고 제가 생각하는 생활기능의 마지막 종착지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마을의 숙제 또 마을 3부작 이 완성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를 서울특별난민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도시 난민 생활을 35년 했고요. 5살 때인가 아마 서울에 끌려 올라갔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근데 저희 부모님이 서울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60년대 한 말쯤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엔 다 그랬습니다. 뭐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 중에 한 가족이었고요. 저희도. 저는 뭐 저 자발적인 이유는 뭐 전혀 개입이 될 여지가 없었었죠. 그래서 40살까지 35년 동안 서울에서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굉장히 그 35년 동안의 난민 생활을 나름대로 함축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직장이 소위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공기업인데요. 금융공기업. 뭐 신이 가고 싶은 직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가고 싶은 직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그 의미는 돈도 좀 많이 주고 다른 직장에 비해서 일도 좀 뭐 깊이가 좀 있고 뭐 일 전문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편하고 뭐 이런 곳을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뭐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러고 있다가 몇 년 다니다가 막 그만뒀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이 직장도 좋은 직장이지만 더 좋은 직장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를테면 그 당시 얼마를 받았으면 내 친구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으면 뭐 거기를 가고 싶었습니다. 뭐 그래서 간뒀고 제가 간뒀던 이유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단시간에 목돈을 좀 벌어서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해야지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러는 거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결국 그 말이 그 말이고요. 그렇게 된 게 제가 책 표지를 뭐 옛날 책 표지를 잠깐 띄워놨는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19이죠.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었구나 옛날부터 이런 각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교회나 뭐 신앙이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이거를 제 교범이나 뭐 성경 비슷하게 아직까지도. 근데 이 책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 책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 읽고 나서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경고를 미리 드리고요.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 광고를 또 자연스럽게 또 하겠습니다. 반복 학습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인이 되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마을 시민으로 살겠다고 제가 결행을 하죠. 40살입니다. 뭐 소위 귀농, 저는 자발적 유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도시민으로 살면서 지은 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고요. 도시라는 구조악이라는데 제가 저항할 만한 힘이 없었던 뭐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변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40살까지 도시생활, 난민생활을 청산을 하고 서울을 떠납니다. 마을 시민으로 살겠다고 결행을 한 거죠. 결심을 하고. 그러다가 처음 만난 일터가 소위 뭐 생태마을 연구하고 컨설팅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춘천에 있었던 곳인데 여기 이제 손오공 닮은 스님은 혹시 뭐 퀴즈를 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상사에 계시는 도법 스님이고요. 실상사에 갔을 때 실상사라는 데가 이제 생태마을이나 지역 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지거든요. 그걸 보러 갔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뭐 이 사진 한 장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모였던 사람은 말만 이제 겉모양은 회사였는데 사실상 회사 꼴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뭐 NGO, 뭐 NPO 비슷했습니다. 아니면 저는 패거리라고 표현했었는데요. 그 사람들 속에는 마을에 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한 마을을 잡아서 공동 기농을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공동기를 연습을 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각성을 했던 결과가 바로 마을 기업입니다. 혼자서 낼 게 아니고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결국 공동 기농이든 농부가 되려는 삶이든
아니 마을에 정착하려는 생각이든 계획하고 사업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는 각성을 합니다. 제가 기업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살았던 건 도시부터 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서 일을 했었고 또 벤처기업 한다고 까불었었고 이래서 기업이라는 게 제대로 생각을 올바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정말 우리들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먹게 할 수 있는 수단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을에 가서도 계속 기업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있다가 결국 마을 기업이라는 그 개념으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마을 기업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낙동강에 있는 7곡에 있는 매실 농장에 이제 일을 하러 갔어요. 거기는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에 대해 설명하려면 또 한 시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기농하려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농사만 있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기획을 했던 사람,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거기서 이제 매실을 가공을 해야 되니까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 또 나가서 팔아야 되니까 뭐 영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쭉 불러 모아서 10명이 모여서 공동 기농 연습을 남의 회사로 잘 했습니다. 한 1년 했어요. 1년 하고 아 역시 마을 기업을 가야 되겠구나 라고 제3 확인을 하는 기회였었고요.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천 간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던 학부모들이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 기농 연습을 해보겠다고 와서 있었고 지금 이 장면은 마침내 2년 후에 제천 간대학교 근처로 기농을 해서 열심히 놀면서 뭐 일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세요. 그거는 다음에 끝나고 다시 얘기를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가면 이제 뭐 좀 몽골 텐데 게르라고 하죠. 저거 쳐놓고 뭐 공마다 비슷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6년 과정 중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 1년 과정을 무조건 여기 내려가서 지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마을 문화예술단이라고 하는데 원주에 가면 부곡리라는 데 가면 불온이라는 데 가면 농협 창고를 개조해서 극장으로 만들어서 그 원주에 있는 그 광대패들이 아예 마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연만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회적 갭을 하나 만들어서 뭐 김치를 가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돈연교를 많이 합니다. 마을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뭐 마을 사무장이라는 것도 있고 지원받는 사무장이 아니더라도 마을에 가면 일단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을에 가면 그 노인들밖에 없거든요. 노인들이 하는 거는 일에 한계가 있고 젊은 사람들을 마을들은 지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치악산 그 성황림이라는 그 마을 숲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원주 신림만에 가면 아주 그 상서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농인들이 중심이 돼서 마을 음악회를 엽니다. 치악산 자락에서 저기 동네 할머니들이 아마 첫 곡으로 고향의 봄 불렀을 거고요. 그리고 앵콜로 아마 오빠 생각 불렀을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예. 이분들이 한글을 또 모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연습했다고 해요. 한글도 배우면서 말로 설명하면 오히려 감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상이 있습니다. 이거 산천 간대학교 쪽에 가면 생태마을이 지금 뭐 거기서 오신 분이 지금 있는데 생태마을이 3군데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유정란 같은 거 유통하는 사람들이 본격적 유통상이라고 부를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지금 생업삼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마을의 촌장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듣기로는 대구 대학교 앞에서 복사를 16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복사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 마을로 오기 전에 복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유정란 팔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조사단이 있어요. 진안, 뭐 울주 이런 거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그 마을의 이야기들,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가서 해볼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NGO들도 많이 내려가 있어요. 이거는 전남 영광이라는 곳인데요. 황대건 선생이 지금 영광 쪽에 하고 있는 마을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얘기 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니까요.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을에는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지잖아요. 농촌 이런 데가 특히 노인들을 돌볼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정 거버넌스, 요새 거버넌스를 많이 하잖아요. 관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어서 민간들이 적극적으로 결합이 돼서 협치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안 같은 경우에 선구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으로 기농한 뭐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만들어서 기농인들이 들어가서 간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거창에 가면 여성들,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모여서 아예 영농조합하면 사회적협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조합원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사기도 해요. 처음에 이사로 등재하려니까 인감 떼오라 그러니까 싫다고 무서워서 안 해와서
법인 설립할 때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쨌든 뭐 주주고 이사고 조합원이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대한기술재단 이동구 도장은 좀 앞에 있습니다. 직접 들으시고요, 나중에. 그리고 농장 단위로 하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교육농장도 있고. 정말 이 사진 한 장 보면 1시간짜리 이야기가 전부 머릿속에 지나가는데요. 여기는 이제 횡성에 있는 공군이라는 곳이에요. 그 누룽지 공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고 원주나 횡성 이제 한살림이라는 생명 그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인데, 이 마을이 특히 한살림 생산자로 최초로 한살림에 공급을 했던 모임들의 역사가 유유히 이어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 공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취직하면 됩니다. 가서. 농산촌유학센터 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영양에 있습니다. 우리 손배움터라고, 뭐 자연치유센터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하동 지리산학교라고, 이게 뭐 공지영 씨가 최근에 쓴 뭐 지리산 행복학교 뭐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거의 무대가 된 곳이고요.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공지영 씨 안 계시죠?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남 이야기를 가지고 참 글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재주가 있어서 좀 배도 아프고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몇 번 가더니 책을 하나 지어내더라고요. 다 남의 얘기입니다. 네. 마을 박물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돈을 못 받고 있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면 재밌는 게 그 옛날 구멍가게 그 외상장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마을 사람들의 치부가 다 드러나 있는데요. 공소시효는 다 지나서 뭐 괜찮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 혼자 뭐 꾸리던 뭐 마을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한 달 월세, 1년 월세가 30만 원이었어요. 혼자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뭐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 그래가지고 혼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 특히 농식품 가공하고 이런 것들 지원해 주거든요. 여러분들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아무도 안 말리니까요. 그리고 살림마을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싶은 게 제 숙제고요. 그리고 뭐 이 시는 제가 낭송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법적으로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낭송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긴 하겠죠. 그건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로 마무리를 해야지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가수 김광석은 30즈음이 의미가 있었을 건데 저는 40즈음이 의미가 있었어요. 아까 도시 난민 생활을 청산하고 마을 시민으로 자발주배를 떠난 게 40살입니다. 그 무렵에 어쨌든 끄적거렸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흔에 하게 된 일. 40이 넘자 생각이 주로 하는 일이 되었다.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못 잊고 꾸역꾸역 지어먹인 하루 3끼의 맛이라든가, 아버지가 노인으로 복역한 밥벌이의 책무 같은 것들을 주섬주섬 꺼내봤다. 어떤 생각은 기어이 꺼내지지 않았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 넘나드는 어딘가에서 반드시 콧날이 시큰해지고 목이 메어왔다. 이 순간에 목이 메어지 실감이 날 텐데 목이 메진 않네요. 소리를 죽이려 죽을 힘을 다 써봤으나 어깨를 들썩인 건 바로 그 죽을 힘이 없다. 그 무렵 믿을 만한 방향으로부터 계시가 들렸다. 곧 왜 사는지 알게 될 것이니 그냥 그렇게 너처럼 흘러가라는. 40에 어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굳이 물어보곤 많은 당신은 아직 40을 넘지 않은 자식이다. 정기석. 고맙습니다.